백세대학 제245강 하루 10초 소통 연습으로 인생이 바뀐다. 소통, 즉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높아지는 10초 연습법을 살펴봅니다. 신중년 행복디자이너 이기철입니다. 첫 번째, 소통 능력은 일 잘하는 사람과 직결됩니다. 왜 비즈니스맨이 소통 능력을 높이는 것이 좋을까요? 그 이유는 소통 능력이 높은 수준이 대부분 일 잘하는 사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신 주변에서도 이 사람은 일이 빠르고 정확하다라는 사람을 잘 관찰해 보면 모르는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 잘 소통하는 사람 아닌가요? 즉, 소통 능력은 일 잘하는 사람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지식과 함께 소통 능력을 높인다면 틀림없이 일 잘하는 사람 부류의 순위에 오를 것입니다. 게다가 소통 능력은 일반적으로 센스 재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스포츠와 같이 계속적인 연습으로 단련할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소통 연습은 작은 대화의 빈도가 포인트입니다. 소통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관건은 대화의 빈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작은 대화의 빈도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대화의 소통은 상당히 편안함을 느끼게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단순 접촉 효과라는 심리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단순 접촉 효과, 즉 자이언스 효과란 대화량 접촉 횟수가 늘어날수록 친근감을 느끼기 쉬워진다는 심리적 법칙입니다. 자이언스 효과, 단순 접촉 효과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죠. 단순한 접촉을 반복하다 보면 호의도나 인상이 높아지는 효과를 말합니다. 즉, 단순 접촉 효과, 에펠탑 효과로 미국 심리학자 로버트 자이언스가 논문으로 정리하여 알려졌습니다. 사람은 자주 접하는 대상에게 더 호감을 느낍니다. 가령 하나, 대화의 빈도가 전혀 없다. 즉, 호감도가 낮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둘, 대화의 빈도가 적다. 호감도가 있다. 그런 알고 지내는 정도의 거리감이 있죠. 셋, 대화의 빈도가 높다. 그 경우 호감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친근감, 신뢰감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단시간 대화도 반복해서 말하면 호감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통 연습법 하나, 인사 플러스 10초 잡담입니다. 먼저 추천하는 것은 아침에 출근해서 누군가와 인사를 할 때 인사로 끝내지 말고 5에서 10초로 끝내는 말을 건넨다는 것입니다. 가령 날씨 이야기를 합시다. 아래와 같은 대사로 우선 충분합니다. 하나, 인사 플러스 10초 잡담의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덥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름다운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조금 춥네요. 이런 잡담으로 대화가 끝나도 문제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빈도 높게 스스로 대화를 흔든다는 것이 중요하죠. 소통을 잘못한다라고 느끼는 분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 대한 장벽을 스스로 높이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가령 재치 있는 리액션을 돌려주지 않으면, 상대를 즐겁게 하지 않으면 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상대방에게도 그 긴장감이 전해지기 때문에 점점 숨이 막히는 대화가 되어버린답니다. 그게 아니라 조직이나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에게 칭찬하기, 날씨, 시사 등 상대가 대답하기 쉬운 화제를 흔들면서 훈련 차원에서 해보세요. 이런 10초 정도의 부담없는 대화가 의외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실행해보세요. 그러면 점점 소통에 대한 장벽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도 말을 걸어오는 횟수가 늘어갑니다. 둘, 인사 플러스 10초 잡담 사례입니다. 칭찬한다. 안녕하세요. 그 셔츠 재킷 색깔이랑 잘 어울려서 보기 좋네요. 안녕하세요.
머리 잘랐어요? 시원해 보이네요. 시사거리를 뿌린다. 안녕하세요. 어제 올림픽 축구에서 한국팀이 이겼대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드디어 장마가 끝났다고 하네요. 상대방의 일거리를 흔든다. 안녕하세요. 어제 좀 늦게까지 회의를 하셨더군요. 안녕하세요. 다음 주 프레젠테이션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셋, 인사 플러스 10초 잡담 실천자의 목소리입니다. 인사 플러스 한마디 잡담을 하루 3명, 30일 계속 해본다의 실천을 추천합니다. 이 간단한 내용을 실천한다면 주변 대응이 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것입니다. 소통 연습으로는 계절, 일, 취미라는 주제를 갖고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시나요? 수고가 많아요. 요즘도 업무가 바쁘시죠? 누구누구 씨는 미니 축구를 하고 있군요. 요즘도 하고 있나요? 등 정말로 한마디 덧붙이는 것을 해나갑니다. 실제로 해보면 대화 자체는 1, 2분이면 끝나는데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이야기해주고 왠지 말을 건 이쪽도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첫 일주일 동안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다른 사람에게도 실천해 나갑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많아진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복도에서 스쳐 지나갈 때, 화장실에서 만났을 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늘 것입니다. 또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다른 부서 쪽에서 좀 질문이 있는데 라고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늘어갑니다. 이러한 변화에 매우 놀라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싶은 습관일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네 번째, 소통 연습법 2. 일일이 감사의 말을 한다. 소통 능력을 단련하는 방법으로 정말 추천하는 것이 일일이 감사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일이를 굳이 숫자로 나타낸다면 1일 20회 정도입니다. 가령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 누군가가 문 열기 버튼을 누르고 기다려줄 때, 의뢰한 성과물을 상대방이 납기 일정대로 제출했을 때, 누군가 소모품을 보충해주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부인, 남편이 자신을 대신해서 집안일을 해주었을 때, 내가 프린터하고 있던 자료를 누군가가 가져다 주었을 때 등입니다. 이럴 때 한마디, 누구누구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10초 정도의 감사의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조직 내에서 사이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고마워, 도움이 되었다 와 같은 감사의 말을 자주 한답니다. 감사의 말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진다. 결과적으로 대화의 빈도가 늘어나고 더 관계성이 좁혀져 간답니다. 즉, 감사의 말은 상대의 안색을 거의 100% 밝게 하죠. 말을 들은 쪽은 기뻐지고 인상이 굳었던 얼굴도 좀 펴집니다. 그것을 보고 말한 이쪽도 기분이 풀리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지적을 하고 싶다면 몇 시간 내지는 하루 시간을 두고 나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은 감사로 일관합시다. 종결, 하루 10초 소통 연습으로 인생이 바뀐다를 아래와 같이 살펴봤습니다. 건강 100세 멋진 신중년, 다음 100세 대학 기대됩니다.